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의 선범수입니다. 네,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 소통하는 경청, 지금부터 70분 동안 대전 MBC 공개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민 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2019년 힘차게 달려온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올 한해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새로운 대전으로 성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대표적인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또 하나의 시민 수건 사업인 하수처리장 이전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발전을 이끌어갈 발판을 마련했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로 대전의 성장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역대 최대인 3조 3천억 원의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거점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대전의 변화는 이어집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오늘은 2020년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 대전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네, 지자체와 지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스마트 토크쇼 경청. 오늘 소통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도 거침없이 달려온 남자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 2019년도 다사다난 대전광역시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뭔가 그 영화 필름이 확 스쳐 지나가듯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시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 편의 영화를 빠르게 보기로 이렇게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말 2019년도는 우리 대전에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던 한 해인데요. 소개했듯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대전 지역의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예. 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은 혁신 도시가 없다 보니까 지역 인재 채용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고 인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 인재 채용 의무 적용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취업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기 소개는 안 됐지만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즉 UCLG 예. 총회 개최지로 대전이 결정된 것. 오. 이런 것들이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머릿속에 남는 일들입니다. 예, 오늘 정말 스마트 토크쇼 경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들을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이동해 주시죠. 네. 가시는 그 뒷모습도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는데 오늘 경청이 대전광역시 편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의 주민으로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사실 오늘 아까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뉴스를 보니까 2020년에 대전시가 확보한 예산이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유 이제 어렵다 힘들다 요 소리 좀 줄어들까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이 생각 드는데 교수님도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예, 그 숫자를 찾아보니까 6조 7,800억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엄청난 숫자라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1인당 대전 시민 1인당 4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한 달로 치면 35만 원 정도 1인당 돌아가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정말 이 돈이 어려운 사람들 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말씀 주셨지만 오늘 이제 두 분께서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더 톡톡 튀는 많은 말씀을 전달해 주실 텐데 본격적으로 소개를 또 해드려야겠습니다. 17년 차 생활 밀착형 리포터 이수진 씨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산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지만 행정 전문가이신 권선필 교수님도 쭉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울러 스마트 토크쇼 경청의 진정한 주인공은 대전 시민 여러분이시죠. 200여 명의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대전 MBC 공개홀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박수들 열심히 치셨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들고 계실 겁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보통은 방송이 시작했다 하면 네. 스마트폰 다 꺼주시고요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스마트폰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스마트폰 강조하는 곳이 경청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에 참여하는 방법.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경청을 입력한다. 둘째, 참여 페이지가 뜨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다. 셋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 토크쇼 경청 입장 완료. 앞으로 7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방송 중 나오는 행운의 퀴즈도 풀고 설문조사에도 참여해주세요. 퀴즈 당첨자와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팡팡. 지금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터치해보세요. 네,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는 스마트 토크쇼 경청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스마트폰 주소창에 경청.kr을 입력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정에 관한 설문과 그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몸풀기 간단한 퀴즈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시를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최근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대전 유치가 확정됐죠. 여기서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영문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UCLA, 2번 UCC, 3번 UCLG, 4번 EU. 네, 한 번 선택한 답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간단한 몸풀기 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건지 뭔가 좀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퀴즈부터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고 무슨 이수진 리포터도 예외가 아닌 것이 뭔 영어요 갑자기 이런 표정이신데 당황이라니요. 네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말고 지금 뒷자리도 앞자리도 모두 술렁술렁합니다. 이거 답이 뭐야? 지금 찬스를 쓰고 계신데 예. 사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영어 문제라면 일단은 긴 거 요거 찍으면 답이더라고. 그래요? 네, 지금 긴 거 지금 나왔어요. 긴 거 하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지금 1번에 UCLA 저 요거 좀 알아요. 일단 입을 좀 풀게요. 입을 좀 풀고 발음이 나와야 되니까. 영어 하려면? University 오.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오. 너무 이야, 고왔네. UCLA. UCLA 이거 대학 이름 아니에요? 이게 왜 나와요? 네. 예. 이거 아닌 거 고르면 답이 아닐까? 그래요? 과연 그럴까? 자, 세계 지방정부연합의 공식 영문 명칭 다소 생소하게 느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히신 분이 UCLG 68.3%고요. UCLA도 만만찮게 나왔습니다. 네네네. 21.1%.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대학 이름이니까 아니라고. 그런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이수진 씨 말씀하기 전에 답을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네, UCLG였습니다.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이제 약자인데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권 교수님께서 어떤 단체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유엔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유엔에 몇 개국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유엔 참여 국가가요. 예, 뭐 100여 개국은 넘겠죠? 예, 193개국이건데요. 예. 이 UCLG는 24만 개의 지자체, 전 세계에 있는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찾아보니까 1913년에 마을 연합으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참여하고 대도시가 참여해가지고 이 3개 단체가 2004년에 합병을 해갖고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기구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렇죠. 기구네요. 24만 개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큰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하셨다. 우리 시장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달려가서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셨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직접 시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권선필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국가들의 모임은 유엔이라고 한다면 도시들의 연합이 UCL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UCLG에는 140여 개 국가의 1000개 도시 이상이 가입되어져 있고요. 지금 매년 3년에 한 번씩 세계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2022년도 총회 개최지를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시가 금년 연초부터 움직였는데 아시아권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스팍 즉 아시아 태평양 지부 회의에서 저희 대전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고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지역을 돌면서 저희들이 유치전을 펼쳐서 5개 지부, 아프리카 지부, 아시아 지부 뭐 이런 여러 지부를 통해서 지지를 확보해서 총회 이틀 전에 저희들이 제시한 여러 사업 제안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서 개최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었고요. 또 이 행사에는 보통 5,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그날 아주 의미 있었던 것은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 아닙니까? 예. 그걸 위해서 싸웠던 분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으로 유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18년 동안 수감되어져 있던 로빈 아일랜드를 제가 직접 방문하고 그 갔다 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서 저에게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 즉 넬슨 만델라 부인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도 받아서 예. 그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에도 같이 참여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니 되게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집에 손님만 찾아온다고 해도 며칠 전부터 뭐 이불 호청 뜯어서 빨아야 돼 겉절이라도 빨리 얼른 만들어야 되나 이래서 마음이 동동거리는데 예. 지금 뭐 140여 개국 정도가 우리 대전을 방문한다고 하면 아우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사실 93년에 그 엑스포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대전에서 치러낸 거잖아요.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많은 예. 손님들이 온다는 건데 바쁘시겠네. 네. 신경 쓸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의 정상들이 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천여 개의 도시들이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 회장 선거에서도 유명한 도시의 시장들 즉 바르셀로나 시장이라든지 예. 리스본 시장 이런 분들이 경쟁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그러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도 행사가 시작되는 즈음에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새롭게 완공이 돼서 예.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잘 준비가 있을 거고요. 또 그때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스마트 시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도시 지방 정부의 경제 성장에 관한 문제, 그리고 평화에 관한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2022년도 총회에는 남과 북의 도시도 함께 초청해서 예.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이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로 치르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평화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또 많은 국제사회에 대전이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러한 계획이 꼭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UCLG 총회가 열리면은 대전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텐데 대전시도 아무래도 뭐 관광 수입이라든지 지자체 홍보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당연히 뭐 엑스포만큼이나 큰 행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기회여서 우리 대전도 한번 그런 걸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UCLG에서 보니까 상을 3개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첫 그래요? 번째는 도시에 주는 평화상, 두 번째는 도시 혁신상, 세 번째는 문화도시상이 있더라고요. 네.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저희가 받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예, 예. 세 개 다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구가 크십니다. 예, 멋집니다. 아 그때 저희가 세계 도시의 정상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2022년도 총회 할 때는 K-팝 페스티벌을 같이 하겠다고 오. 했더니 뭐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그만큼 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 특히 문화 지수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2년입니다.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 대전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를 재미있게 풀어봤는데 말이죠. 상품 받으실 분들은 행운의 퀴즈가 모두 끝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와 또 설문 참여가 아직도 뭐 매우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마트폰 주소창에 경청.kr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죠. 12월이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이루었나 이렇게 돌아다 보고 반성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꼭 해야지 했던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잘 이루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금년도 원대한 꿈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사업들은 좋은 성과도 냈지만 네. 또 아쉬운 것도 많이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램이라든지 하수 종말 처리장 이전 문제, 그리고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또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또는 목표했던 것들이 좌절됐던 그런 아쉬운 일들도 또 많이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2019년은 뭐 정체돼 있던 대전시의 수건 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봤는데 오랜 숙제를 끝내고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할 대전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담아봤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희망의 2020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대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2020 대전의 그랜드 플랜. 새로운 대전, 성장하는 미래 도시 대전을 구현할 핵심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2019년 민선 7기 시정의 주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2020년 대전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표류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트램 방식으로 결정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침내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던 트램이 건설된다고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감이 큽니다. 트램이 건설되어서 교통의 편리성과 또 도시 미관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도 물꼬를 탔습니다. 지난 6월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이전이 확정됐는데요. 2025년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부상합니다. 각종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은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 자유 특구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 그리고 교육의 중추도시 대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대덕특구를 도시명 혁신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도 계속됩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며 여기에 더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엑스포 재창조 등 관련 사업들이 완료되면 대전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미래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9년 다양한 수건 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새로운 정책들이 대거 현실화되면서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대전광역시. 그리고 2020년 새로운 대전,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대전의 혁신과 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잘 봤습니다. 보신 대로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성장하는 미래 도시 대전입니다. 성장하는 미래 도시 대전.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대전을 상징하는 수식어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뭐 마음에 드시겠죠? 올해 대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은 한 2000년 초반까지는 국가주도 성장을 통해서 대전이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은 도시의 성장도 좀 정체되고 네. 특히 최근 들어선 인구 감소까지 진행되면서 지역이 상당히 활력을 좀 잃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그동안 오랜 수건 사업들도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고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들도 국가 사업으로 하나하나 반영이 돼서 예.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잘 다진 2019년도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트램 건설이나 뭐 하수 처리장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 이름도 어렵네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그리고 바이오 규제 자유특구 그 어려운 이름만큼이나 아유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건데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전문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도 오늘 진행에 필요한 필수품이 뭐였습니까? 스마트폰이었죠. 그렇죠.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일반화된 게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겨우 사실은 10년이 채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상용화가 많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급격하게 기술과 생활이 바뀌어 나가는 이 현재의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전은 대덕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바로 이 대덕특구 안에 있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가 또 대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전이 혁신 성장을 이뤄나가자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목표인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대전에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들이 300여 개가 있습니다. 대전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38%가 바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인데 그만큼 바이오 허브 도시로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대전이 지정됨으로써 그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이 구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쉽게 시장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민들의 생각을 또 청취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경청.kr에 접속하셔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전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1. 선진형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건설 2.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시 하수처리장 이전 3. 명불허전 과학도시 완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4. 미래 먹거리 창출 바이오 규제자유 특구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추가로 말씀을 주셨지만은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죠.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많고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자, 어떤 것을 고르고 계신지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곳 스튜디오 내에서도 말이죠. 자, 그러면 이순신 씨는 어떤 항목에 한 표를 던지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네. 그 10년 만에 첫 삽을 뜬다는 트램 건설이요. 트램. 요거를 골랐는데 예. 사실 2025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네. 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그 완공되는 그 순간 달리는 트램을 타고 여러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트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때까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 6년 정도면. 예. 그때까지 마이크 잡아야 마이크 잡고 되는데. 카메라 앞에서 네. 달리는 트램 안에서 멋있습니다. 네. 행정학과 교수님의 생각은 또 뭐 같을지 다를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도 트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네.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이오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게 예. 전국에서 차별적인 거고 앞으로 영향력이 되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모르시는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은 시정에도 이왕이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좀 착착 잘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선택, 시민 여러분의 선택까지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되겠지만 시장님의 선택은 뭘까요? 궁금해집니다. 그거는 이 네 가지가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서 네. 시장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옛날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묻는 것까지 예. 비슷한 건데요. 어렸을 때도 참 난감했죠. 예, 우리 도시나 여러 가지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도시에 활력이 생겨야 시민들이 좀 웃음꽃이 피지 않나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경제를 선도해 나갈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세 번째 항목에 그래도 좀 방점을 찍어주셨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이 서로 통했을지 설문 결과 나왔죠? 자, 보여드립니다. 트램건설이 37.8%, 하수처리장 이전이 7.9%,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45.6%,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네 번째 바이오 규제 자유특구가 8.7%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네요. 대전 시민들이 확실히 네. 눈높이가 높으십니다. 그렇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네. 그리고 이 바이오 규제 자유특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규제거든요. 그렇죠. 그 규제 문제를 패스트 트랙으로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규제 자유 특구인데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벌써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이 벌써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대형 병원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설문에 그 참여하셨던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또 시민 몇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먼저 저쪽에 앉아 계신 우선 몇 번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미래지향적인 시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왜요? 다 중요합니다. 2번 하수종말 처리장의 이전을 선택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네. 미래지향적이 아니라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네. 논의되어 오다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최첨단 시설인데다가 그 주요 시설이 또 지하화가 되고 예. 지상은 문화체육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있는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로 민원이 많았는데 네네.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부지의 인근의 주민들은 아주 좋겠지만 예. 또 이전이 예정돼 있는 그 주민들은 또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최첨단 시설을 잘 예정대로 잘 시설을 해서 네. 그 악취 민원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분 의견만 좀 더 들어볼까요? 어떤 분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 혹시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몇 번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그 4차 산업 특별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시장님하고 통했어요? 네, 통했습니다. 먼저 저는 대전 경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회원 김희식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대전이 과학도시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카이스트나 연구원들이 연구원들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추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걸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시 그것은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도 선택하시면서 이유를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뭐 답변을 해 주신다면. 뭐 그 과거에 30년 전에 하수용말 처리장이 생길 때는 대전시로부터 한참 떨어진 변방 쪽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고 더군다나 대덕 특구가 있는 그 공간, 연구 공간에 위치해 예. 있어서 또 이것이 30년 전에 생기다 보니까 개방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악취가 훨씬 더 심각했는데요. 옮기게 되면 그 지역은 과학 연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생기게 되고 네. 또 새롭게 되는 곳은 지하로 완전히 재구성되기 때문에 예. 악취 민원도 해결될 것이고 그 위에는 체육 문화 시설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이야기는 뭐 말씀드렸지만 네. 대전의 고용률이 그동안 좀 악화되다가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되는 지점에 중요한 것이 창업입니다. 창업. 기술 그렇죠. 창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바로 그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뭐 말씀 듣고 나니까 오늘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방송 시작한 지 30분 만인데 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되면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운 이름 바이오 자유특구 규제 자유특구. 바이오 규제 자유특구 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알겠어요. 이러면 대한민국의 건강은 대전이 책임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예. 여러분 괜히 대전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고 뿌듯해집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힘을 주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수진 씨가 제가 볼 때 대선시 홍보대사를 노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얼마든지 자격이 충분해 보이지 않으세요? 위촉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예, 대신 무보수라는 건 꼭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광역시와 함께하는 스마트 토크쇼 경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전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충청도 분들이 뭐 예전부터 뭐 양반이다 이게 뭐 점잖기로 정평이 나 계신데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민원 신청이나 또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인지 네, 뭐 우리 허 시장님께서 직접 뭐 체험을 하시니까 뭐 저도 충청도 태생이고 네. 또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충청도 분들이 말은 느려도 행동까지 느린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운전은 또 엄청 빠르게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시민들의 그 참여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특히 민선 7기의 슬로건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고 해서 말씀해서 알 수 있듯이 대전시장은 주로 시민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님의 이 말씀에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예. 대전 시민은 낄끼 빠빠다. 뭐라고요? 이 줄임말들 많이 쓰는데 낄 뭐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낄 때 네. 끼고 빠질 때 아. 빠지는 사람이 대전 시민들이라는 얘기예요. 낄끼 그러니까 빠빠.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이럴 때는 우리가 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껴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네. 예.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네. 시민 의식이죠. 네. 시민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참견을 하면은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시민의 힘으로 더욱더 행복해질 대전을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새로운 대전의 내일은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갑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 발전과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새로운 성장, 거대한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제도인데요. 세종시의 인접도시라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던 대전.
시민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소중한 힘이 모여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당연한 일이죠. 정말 축하합니다. 대전에서 대학 다니고 대전에서 공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은 도시의 미래이며 꿈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 2018년 대전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지정받았지만 턱없는 경상 규모와 부족한 시설로 개선이 요구되어 왔는데요. 더 많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 민간 기업으로부터 4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는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인 2019년. 시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시와 시민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시의 살림살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대폭 확대. 100억 원의 예산을 시민이 직접 기획 결정했는데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정된 과제들. 2020 새로운 대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해결한다. 지역의 사회혁신 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 커먼즈 필드 대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 혁신의 시작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도전!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위한 도전.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도약의 2019. 2020년 그 성과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예, 잘 맞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하셨겠지만 2019년 올해 시장님만큼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 정책 현안마다 시민들이 함께 하셨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시민들께서 다 이렇게 역량을 모아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아주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재활병원이 그런 예.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명 건우법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건우의 아버지가 주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재활병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함께 의지를 모으고 서명운동하고 해서 관련 네. 법령도 만들고 그래서 정부가 이 사업을 국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대전시가 선정이 돼서 약 47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또 의미 있는 것은 넥슨에서 예. 100억 원을 또 선뜻 기부해 주셔서 더 규모 있게 고마운 일이네요.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뜻이 대내외에 알려지고 또 그것이 병원 건립까지 갈 수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인데요. 예. 서명운동을 통해서 80만 현재 지금 서명을 했는데 우리 이순윤 리포터 하셨나요? 아니 제가 말이죠 말은 빨라도 어디 서명하고 이러는데 쉽게 이렇게 호락호락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네네. 2025년도에 트램 타고 마이크 들고 하실 수 그러게요, 네네. 있겠어요? 예, 그런데 뜨끔했어요, 일단은 지금. 요즘에 당황스럽네요. 예. 대전과 충남을 혁신 도시로 이런 문구들을 자주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럼 이 혁신 도시가 되면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어디 드러나 봅시다. 들어보고 써야 할게요. 네. 아주 심사숙고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혁신도시법 개정안으로 그동안에 지역인재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는데 혁신도시 지정은 아직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꼭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가 함께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들어보니까 권 교수님의 그 제자들한테도 그러면 취업의 문이 좀 활짝 열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전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 수자원공사나 코레일, 조폐공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혁신도시법이 통과가 되면은 매년 채용할 때 30%를 우리 지역 학생으로 무조건 어머.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이랑 다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셨군요. 네네네. 발빠르게. 아니 이게 망설일 일이 자연스럽게 박수가 아니었네요. 나옵니다. 어머 세상에. 방송 끝나면 우리 안 하신 분들 저처럼 망설이던 분들 같이 해야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네. 약속해줘. 자, 이렇게 좀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계시니까 혁신도시 대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대전 시민 여러분의 속마음을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설문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다음 중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대전광역시를 위해 가장 기대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 2. 아이들이 건강한 도시를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3. 소통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지역 소통 협력 공간 확대. 4. 우리 동네 살림은 내 손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나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대전. 조금 전에 설명은 다 대략 해드렸는데 말이죠. 어떤 것이 가장 어떤 사업이 기대가 되는지 오늘 참여해주신 시민 분 한 분의 또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손들어 표시해 주시. 네, 남성분. 네. 네, 저는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온 최동근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저는 먼저는 지역 인재 채용이 가장 공감이 가서 누르게 되었는데요. 예. 먼저는 대전에서 청년 정책이 많이 있지만 청년 취업 희망 카드처럼 그 수혜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취업이 청년들에게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혁신도시법 개정이 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점이 네. 가장 기대가 되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에 좀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예,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시민 1인당 네. 1년에 420만 원 정도 그리고 월 3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사실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주민참여 예산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점점 더 확대되고 더 깊이가 있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설문조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서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일지 설문 결과를 바로 공개합니다. 자, 보시죠. 네, 혁신도시법 개정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62.7%. 그 다음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인데 0.5포인트 차이로 14.9, 13.4% 그리고 지역 소통 협력 공간 확대는 7.9%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신 결과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순번에서 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예. 혁신도시법 개정은 아마도 지역인재 채용 문제와 혁신도시 문제를 같이 이해하고 계신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나 혁신도시법 개정은 지역인재 채용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은 별도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손범수 아나운서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 확대는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아이에 관한 것에 이렇게 마음이 가고 좀 당연히 눈길이 먼저 당연히 가던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이게
언제쯤 문을 연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2022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착공 설계가 되면 착공이 네. 될 텐데요. 이게 거점별로 원래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1호 병원입니다. 대전에 생기는 병원이. 그러다 예. 보니까 지역 대전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 환자들까지 같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수요에 비해서 병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병원을 추가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글쎄요, 또 어떤 시민께서는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생겼어. 이게 처음 알게 됐어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 무엇보다도 뭐 소통의 장소가 많아진다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적게 나와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도서관, 체육관, 문화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뭘 할 건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예. 해보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금년에 10개를 하고 있고 시장 공약은 100개까지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네. 어쨌든 뭐 지켜주실 거로 기대를 하는데 지금 생긴 사례를 보면은 뭐 아이들 교육하는 걸 같이 해보겠다든가 공방을 한다든가 카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모임 이런 다양한 공간들로 사용이 이미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적어도 동해 하나씩은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네. 뭐 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러네요. 데서 같이 모여서 뭔가 해보는 거죠.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열린 공간이군요. 이미 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민이 제안하면은 그 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자유롭게 소통하고 시민 주권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행운의 퀴즈 여러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죠?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요. 행운의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 네. 네, 조민경입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현재 대전광역시를 연고로 둔 스포츠 구단이 아닌 팀은 무엇일까요? 1번 대전 시티즌, 2번 하나이글스, 3번 삼성화재 물루팡스, 4번 MBC 청룡. 문제가 어렵진 않죠. 하지만 한 번 누른 답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금 조민경 아나운서 어렵지 않죠 했는데 아까 그 영어 문제 나왔을 때처럼 비슷한 반응이 객석에서 술렁술렁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무엇보다 뭐 정답과 지금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 MBC 청룡 이 추억을 돼서 얘기해야 되는데 황 교수님 뭐 그 세대의 젊은 시절을 대략 비슷합니다. 그 MBC 청룡 하면은 일본에서 왔던 백인천 감독 여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백인천 선수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선수. 예, 그리고 슈퍼스타 김재박 선수 이런 선수들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으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최강하나 이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불꽃 하나입니다. 그렇지. 불꽃 하나. 아니 지금 MBC 청룡 얘기가 왜 나와요? 이 충청도라고 하면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한용덕 감독부터 시작해서 정민철 단장, 김태균, 이용규, 호인까지. 오. 야 내년에는 가을 야구 가자. 네. 가자. 야. 이어서 이렇게 힘주어 외칩니다. 네. 우리 유순일 리포터 뭐 응원 단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글쎄요. 이번 문제는 100% 정답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기대를 저버리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화면 정답 보여주세요. 오!
30%에 가까운 분들이 오답입니다. 오, 하나 세상에. 이글스가 나오다니요. 네. 야, 대전 이거- 시티즌이 나오다니요. 네. 네, 이거 어디 그 외지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시장님 약간 놀라운 결과일 것 같기도 그 하고.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단은 실내 운동이다 보니까 예. 잘 좀 인식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겨울 스포츠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시구도 직접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뭐 건강 관리 차원에서 운동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제가 운동은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하는 운동 중에서 제일 힘든 운동은 선거 운동입니다. 예. 이야, 그렇죠. 뭐 선거 아주 운동에 기가 마르죠? 예, 선거 운동에 비하면 뭐 나머지 운동은 아주 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은 하루 일과가 워낙 바쁘게 돌아갑니다. 또 주말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외 수당을 받으면 본봉보다 많을 겁니다. 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딱 눈 뜨면 한 2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하고 출근하고요. 또 틈틈이 실내에서도 이렇게 체력 근력 운동하고 예.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산책, 특히 이제 인근 산에 예. 등산 같은 거 좀 하면서 이제 마음도 다스리고 또 체력도 다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자, 그리고 대전 시티즌 한화 이글스, 대전을 상징하는 역사 깊은 아주 뭐 유명한 스포츠 팀인데 올해 시장님 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 구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매년 사실 한 80억씩 대전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운영비를.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사실 기업구단으로 전환을 모색했지만 성과를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하나금융그룹하고 저희가 전격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기업구단으로 전환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곧 본 협약을 체결하면 내년도부터는 기업구단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화 이글스도 지금 있는 구장이 너무 오래되고 50명이 넘고 또 규모도 13,000석이라 좀 매우 비좁아서 새롭게 22,000석 규모로 새롭게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증축이 예. 아니라 신축입니다. 신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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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새로운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2024년에 이제 문을 연다 그러는데 권 교수님 아무래도 큰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기여가 되겠지만은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야구가 항상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야구를 하지 않을 때 시즌이 있으니까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야구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구도청이라든가 원도심 지역 네. 또 넓게는 보문산 지역까지 쭉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관광 벨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만드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과학의 도시 대전이 앞으로 또 스포츠의 도시, 관광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도 다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운의 퀴즈 당첨자 번호 화면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된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방송이 끝나면은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인데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의 마음으로 시장이 돼서 시장님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한번 이러한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보자 하는 시간인데 우리 허태전 대전시장님께서는 과연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토로하고 싶으신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중앙으로 시장님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예, 2019년도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모아주셔서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낸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늘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남고 또 미안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저희 대전시정도 시장으로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아쉬움들, 죄송스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년 연초에 대전에서 홍역과 A형 간염이 다수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안전 문제들이 위험에 노출됐던 것들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고 죄송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대전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만 의외로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은 도시입니다. 작년 대비 현재 많이 좀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교통 사고율이 높아서 대전의 안전 지수에서 그리 높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아쉬움 중에 하나이고요. 몇 가지 저희가 또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아쉬웠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이란 이런 경우도 아깝게 차점으로 탈락한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내년도에 새롭게 잘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 이제 마감하면서 다 이제 내려놓고 내년도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는 2020년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조금 아쉬웠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의 무게는 털어놓는 순간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떻게 좀 후련하십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시장님의 첫 번째 고민 2019년 대전 이건 좀 아쉬웠어요였는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인터넷 주소창에 경청.kr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올해 내가 생각하는 우리 대전시의 아쉬웠던 모습을 직접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모아져서 또 내년도 시정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뭐가 할 말이 많은 표정을 갑자기 또 짓고 계십니다. 꼭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는 저 먼저 시키시더라. 아니 시장님 앞에 계십니다만은 많은 그 10대 뉴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 대전 방문의 해 대표 상품 토토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토토즐 인기 물론 나옵니다만 이게 그 은흥적인 거리 이뤄내서 그냥 들썩들썩하게 하는 페스티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입을 떼자면 이게 대전만의 뭔가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가 그냥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입은 근질거리는데 이순일 여기까지는. 리포터의 의견. 네. 그 올해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7030이라 해서요.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는 해라. 그걸 기념해서 대전 방문회를 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그런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잼 도시가 아니라 꿀잼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토토즐을 통해서 원도심의 은흥적인 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장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서 성공적이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전하면 빵집만 생각하고 토토즐 인기 그렇습니다만 뭔가 좀 하나 더 추가해야 예, 그래서 우리 거. 권선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문산을 중심으로 더 즐길 거리를 만들고 랜드마크를 만들고 또 지역의 핫플레이스들을 더 발굴해서 대전이 스토리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도 올 한 해 보내면서 요건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면이 있다면? 예, 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시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150만 시민이면은 15,000명, 15만 명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00건 정도. 그래서 훨씬 더 시민들이 직접 관심 갖고 시민이 주인이 있다면 주인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이 계속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계속 해나가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공 교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예. 뭐 대전 민선 7기 시정이 바로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저의 시정 철학이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거버넌스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또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민선 7기 내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도 많이 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귀한 의견, 고견을 주고 계신데 어떤 의견들이 도착을 했는지 조민경 아나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조민경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돌아보면요. 좋았던 점도 많았지만 분명히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점들이 특히 아쉽게 다가오는지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9489님, 구도심의 간판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아쉽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7652님, 스쿨존 지역 노란 신호등 설치를 통해 아이들 등하교를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하셨고 5925님, 보문상 관광개발 다 좋은데 자연을 파괴되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됩니다 하셨고요. 7822님, 대전은 도로가 너무 복잡해요. 도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업 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820님,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많이 없어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비판, 안타까움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채택되신 5분께는 소정의 상품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지금 아주 이게 눈여겨 보시던데 어떤 의견이 좀 가장 눈에 띄고? 예, 그 스쿨존 지역의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다행히 빠르게 우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을 내년도에 상반기에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고요. 네. 지금 5925님께서 말씀하신 보문산과 관련돼서 난개발, 자연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더 숙고하고 있고 시민 의견도 지금 경청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랜드마크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시정에 이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고민입니다. 2020년 새로운 대전 이것만은 꼭입니다. 내년이 되면은 우리 시장님이 이제 임기 중반에 접어드시는데 더 늦기 전에 내가 이거는 꼭 좀 해야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내년도는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서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대전의 도시도 개발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화폐 그리고 역세권 개발 그리고 대전 원도심 지역인 동구 지역의 대전 의료원 건립 등 이런 관련된 사업들도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전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가 대전시장이라면 내년도 2020년에 이 일은 꼭 하겠다. 경청.kr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역시 남겨주십시오. 공 교수님, 대전시장이라면 임기 중반쯤에는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시장이다.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네.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조금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시민들이 체감을 하거나 직접 여기에 참여하는 데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귀담아 들으셨죠? 예, 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시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권선택
자, 우리 권산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예, 바로 민선 7기 내내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계속 펼쳐 나갈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답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내가 시장이라면 2020년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시민분들 어떤 의견 보내주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8188님, 대전은 우리나라의 효를 알리는 뿌리공원이 있는데요. 대전 방문해를 내년 2020년도에도 효와 조상의 뿌리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1005님, 2020년에는 미세먼지 줄이는 사업에 신경 써주세요. 노후 차량 단속 같은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6940님,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청년 일자리 등에 도움이 크게 될 거라 기대됩니다. 2020년에는 대전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없도록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4670님, 하나이글스의 신축구장 대전시티즌의 성공적 인수를 우리 지역 스포츠팀 애호가로서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8030님, 대전에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들을 네트워크처럼 연결해서 개발함으로써 전국의 유명 여행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더 나은 대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의견 채택되신 5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조민경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박수 먼저 좀 부탁드려요. 박수 먼저. 아니 시장님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축하드릴 일이 많아 일복이 터졌어요. 지금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정말 예. 요 바람들, 요런 기대들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민 해결하러 오셨다가 숙제거리를 하나가득 이제 안고 이제 가실 텐데 다 정말 소중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안이고. 예, 뭐 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야 될 일인데요. 네. 굳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전 국민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의 문제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전시도 아예 미세먼지 대응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쳐서 대전을 좀 더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차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펼칠 텐데요. 시민들께서도 함께 호응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된 의견 외에도 많은 소중한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잘 모아서 대전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 모아진 그 의견이 시장님께 드리는 저희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 참 무거운 선물이네요. 예. 묵직합니다. 네. 자, 대전 MBC 공개홀에서 함께한 스마트 토크쇼 경청.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런 시정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문과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기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보여드립니다. 자, 확인하십니까? 네, 자비스, 나그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로티, 물장수, 라라랜드 등 10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스마트 토크 경청 마칠 시간이 됐는데, 여기 와서 얼떨결에 홍보대사직을 맡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수진 씨. 예. 대전광역시의 홍보대사 이수진입니다. 아니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제가 갈 데가 생겼잖아요. 어디요? 앞서 말씀해주신 지역민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된 그 소통 협력 공간 거기 좀 들려야겠어요. 같이 좀 가시죠.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오늘 그 날카로운 시민들의 그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다 우리 참 시를 사랑하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데 모아진 거죠. 예.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시민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시장이면 4년하고 끝나지만 저희는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관심 가지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기회에 더 많이 아니, 참여하실 것 교수님. 같습니다. 왜 시장이 4년하고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어려운 운동을 또 하시게요. 네. 아니 가장 어렵지만 좋아하는 운동이 선거 운동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네. 자,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긴 시간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허 시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아주 뭐 유쾌했습니다. 뭐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대전 시정을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민과 함께한 경청의 시간, 이렇게 의견 나눔의 시간이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2020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또 지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